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지문은 우리가 왜 특정 상황에서 발끈하는지 그 이유를 파고드는 흥미로운 글입니다. 혹시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경험 있나요? 이 글은 그런 감정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한 위계 질서에 대한 본능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그 본능의 정체를 따라가 보죠.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부터 잡아볼게요. 먼저 인간은 세상을 위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주제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위계가 침해당하면 생각 없이 반응한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전할 때와 가정에서의 두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행동이 결국 위계를 다시 확인하려는 생물학적 본능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퇴행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계층 구조, 즉 위계로 정리하도록 자연스럽게 타고났다고 말하네요.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be wired to organize입니다. wire. 이 단어는 원래 전선을 연결한다는 뜻인데 수동태로 쓰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렇게 회로가 설계된 것처럼 타고났다는 의미를 전달해요. 이 글의 핵심 전제를 처음부터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위계를 만들까요? 두 번째 문장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to help 이하를 보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념을 유지하고 또 전반적으로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여기서 make, maintain, feel 이 세 동사가 모두 원형으로 나란히 연결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하지만 세 번째 문장에서 but이 등장하며 분위기가 바뀝니다. 누군가가 세상 속 우리의 위치, 즉 위계를 인프린지 존 침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네, we react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글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우리의 비이성적인 반응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거죠. 방금 본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하나 더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How it works라는 부분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의문문이 understanding of 뒤에 붙어서 명사처럼 쓰였죠. 이렇게 문장 속에 들어온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중요한 건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How does it work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고속도로에서 누군가 내 앞에 끼어들고 로드 레이지, 즉 도로 위 분노가 킥스인 치밀어 오를 때 그 상황을 떠올려 보라고 하네요. 그 순간의 분노는 사실 우리 무의식이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내가 뭔데 감히 내 앞에 끼어들어? 라고 말이죠. 추상적인 설명 뒤에 아주 생생한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죠. 네 번째 문장의 구조도 한번 볼게요. That's your unconscious mind saying. 이 부분에서 saying은 말하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앞에 있는 명사 your unconscious mind를 꾸며주고 있어요. 마치 무의식이 살아 움직이면서 말을 거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죠. 이처럼 명사 뒤에 오는 ing, 즉 현재 분사는 그 명사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이 분노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당신은 지금 a threat, 즉 위협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냐면 your inherent sense of hierarchy, 위계에 대한 당신의 내재된 감각에 가해진 위협이죠. 단순한 끼어들기가 아니라 내 서열에 대한 도전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왜 도로 위에서의 끼어들기가 위기에 대한 위협이 될까요? 여섯 번째 문장을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On the road, 도로 위에서는 we are all equals, 우리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이죠. 사회적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도로 위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문장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be supposed to play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하기로 되어 있다, 해야 한다는 뜻으로 법처럼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약속이나 기대를 나타낼 때 자주 씁니다. 도로 위에서는 모두가 같은 규칙을 지킬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끼어들기는 왜 문제가 될까요? 여덟 번째 문장이 핵심을 짚습니다. Cutting someone off. 누군가의 앞에 끼어드는 것은 첫째로 그 규칙을 violate 위반하는 것이고 둘째로 implies higher status 더 높은 지위를 암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높으니까 내 앞을 막아도 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분노했던 겁니다.
이 문장은 어법 문제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바로 cutting someone off라는 동명사구 전체입니다. 이렇게 동명사구나 to 부정사구가 주어로 오면 하나의 행위를 나타내는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동사 violate와 implies에 모두 있는 거죠. 수일치 문제의 단골 출제 포인트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9번째 문장은 all consider라고 말하며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아이들과 다투다가 좌절해서 논쟁을 끝내버리는 상황이에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Because I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은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부모니까 내 말이 맞아라는 위계를 내세우는 거죠. 10번째 문장은 괄호 안에 짧게 덧붙입니다. The office equivalent, 즉 직장에서 이와 동등한, 상응하는 말은 바로 내가 상사니까 라는 거죠. 가정과 직장이라는 다른 공간에서도 위계를 이용해 상황을 정리하려는 똑같은 방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1번째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In these moments, 바로 이런 순간들에 당신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리그레스트, 퇴행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퇴행했냐면 위계를 리에프레이밍 재확인하려는 생물학적 경향, 즉 원초적인 본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어법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stopped thinking인데요. 동사 stop은 뒤에 동명사, 즉 ing가 오면 하던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생각하는 행위를 멈췄다는 의미죠. 만약 stop to think라고 쓰면 생각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정반대의 뜻이 되니까 이 둘의 차이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지문의 흐름을 만들었던 핵심 단어들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먼저 hierarchy는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었죠. 그리고 이 위계가 infringes on 침해될 때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react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반응하게 되고 필자는 이 현상을 이성적 상태에서 본능으로 regressed 퇴행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단어들의 관계를 기억하면 글의 논리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위계 질서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에 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위계를 만들지만 그 질서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원초적인 본능이 앞선다는 내용이었죠. 오늘 배운 내용과 표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